유량이 6천인 하수를 처리한다라고 하네요. 유입수의 SS 농도가 150이고 유출의 SS가 90이라면 이 침전지의 제거율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과거에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본 문제랑 같죠. 그때는 뭐 150에서 유출이 75가 돼가지고 절반이 되니까 50%가 제거율이네요 그랬었죠. 지금은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제거율을 찾을 땐 유입 농도분의 유입 빼기 유출로서 산출한다 라고 했었죠. 유량은 필요 없네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150으로 들어가가지고 91에서 나왔네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서 제거율이 얼마냐? 40% 나오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간단한 제거율 찾는 문제였고요. 7번에 4도씨의 순수 17번이죠. 4도씨의 순수한 물의 밀도가 1g/ml이다. 이때 물 1리터는 질량이 얼마인 거니? 라고 했네요. 그러면 항상 원하는 단위를 쓰기로 했었죠. 왼쪽에다가 물이 궁금하고요. 이 물의 g을 궁금해 하네요. 주어진 거는 1g/ml 4도씨 1리터 요거밖에 없어요. 일단 1g/ml 적어보시고, 이것은 부피분의 무게인데 부피가 없어져야지 g이 나오겠죠? 부피 어딨어요? 1리터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1리터 대신에 ml로 가니까 1000ml 적어주면 될까요? 더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1000g 나오네요. 1000g. 결론적으로 1리터를 무게로 표현했을 때 1000g이라고 하는 것은 1kg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부피를 무게 단위로 환산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개념은 밀도 개념과 비중 개념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 뜻은 사실 바로 올 수가 있죠? 물 1g이라는 건 1ml에 해당한다. 그러면 1리터면 얼마니 했을 때 1000배 커진 거니까 1000g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와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밀도 이용해서 무게를 구하려고 했을 때는 부피라는 값을 무게를 환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계산식이 조금 다르지만요. 1리터가 먼저 오는 게 또 올바를 것 같기도 해서 1리터라는 이 부피는 무게로 바꾸면 몇 g이냐라고 했을 때 부피 지우고 g으로 와야 되는데 이때 밀도가 지금 1이라고 했고요. ml니까 곱하기 1000 또 해주시면 되겠네요. 10의 3승 ml에 1리터. 순서만 바뀌었지 계산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무게로 바꿀 때 무슨 개념? 밀도 들어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18번 명반 알럼이라고 하는 응집제 외워두라고 했던 거 물어보네요. 폐수에 첨가해서 응집 처리를 할 때 투입조에 약품 주입 후 응집조에서 완속 교반을 행하는 주된 목적은 물어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사나 산업기사 주관식에서도 목적을 서술하시오 할 때 작성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약품 응집제를 주입했죠. 응집제 주입하고서는 약품과 입자와의 접촉이 있으려면 급하게 빠르게 섞어줘야 되겠죠. 급속 교반을 하는데 계속해서 급속 교반을 하면 플럭이 깨질 수가 있으니 완속 교반을 해준 후에 상등수를 분석하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이 완속 교반의 목적을, 가장 주된 목적을 옳게 설명한 거 어디 있을까요? 3번이겠네요. 3번. 완속 교반 같은 경우는 약간 눈사람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눈덩이 처음에 주먹만한 거를 계속해서 굴리다 보면은 어때요? 점점 커지죠. 그래서 형성된 이 플럭 자체를 가능한 한 뭉쳐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침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서술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중 물질 순환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순환 속도라고 하면요,
뭐 대기 중으로 증발되고 비로 내리고 이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물의 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질이에요. 이번에는 망간, 탄소, 수소, 산소 있는데 수중에서 한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요. 탄소나 수소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형태에 속하면서 유기탄소, 수소 같은 거는 산소랑 결합해서 CO2가 되기도 하고 H2O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용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변환도 잘 되고 순환도 잘 되고 망간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자체의 성질이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애들은 침전을 시켜서 보통 제거를 하게 되는데 순환 속도가 가장 느린 성분은 중금속인 망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어서 20번 다음 폐수 처리 공정 중에 고액 분리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직전 회차에서도 풀어봤던 것 같아요. 고액 분리, 고형물과 액체 분리를 하는 방법에서 부상 분리 어때요? 가벼운 애는 떼라, 부상 띄워줘라. 그래서 분리해서 걷어내면 되니까요. 약간 김치찌개 같은 거에서도 위에 뭐 돼지고기 김치찌개 할 때 기름 성분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걷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전기 투석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죠? 이온을 특정 이온만을 골라서 내가 분리할 때 하는 거지 고형물과 액체와의 분리는 아니다. 3번에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크린 이렇게 갈퀴 같은 머리카락 같은 거를 이런데 눈금이 채 같은 걸로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갈퀴를 이렇게 걷어내면 됩니다. 막히면. 그래서 단순히 보시면 우리 화장실에 배수 구멍 보시면은 머리 감고 나면은 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 걸러주는 역할 하는 거 맞죠? 물은 통과시키고 머리카락과 같은 고형물질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 스크린 맞고요. 4번에 원심 분리 같은 경우에도 원심력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력 이용하는 거에서 중심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계속 이 원으로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곳에서의 압력이 낮아지니까요. 무거운 물질들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쏙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토네이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요. 가운데만 특정하게 힘이 작용이 덜한 부분이 생긴다. 그런 걸 이용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또 고액 분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답은 2번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난 절대로 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매번 정답이 전기투석이니까 답으로 암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21번에 육각크롬 또 나왔나요? 육각크롬 함유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환원하면 되죠. 환원 침전. 삼각크롬으로 하고 수산화물로 침전한다. 여기까지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간단히 바로 2번 찍어주시고 22번. 폐수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부상 과정이 침전보다 더 좋은 점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자, 침전과 부상은 일종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점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자, 로우라고 하는 문자를 쓰면서 얘는 밀도예요. 밀도. 가볍게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도가 크다는 건 무겁다. 요 정도로. 입자의 밀도를 S라고 쓰고 물의 밀도를 W라고 씁니다. 그러면 침전을 통해서 어떠한 입자를 제거하려면 어떤 게 더 크면 좋겠어요? 물이 무거운 게 좋을까요? 입자가 무거운 게 좋을까요? 입자가 무거워야 자기 스스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약품을 투입하지 않아도 중력을 받아서 침전이 진행이 된다면 이럴 때는 침전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물이 더 무겁다. 예를 들면 기름과 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기름은 가벼우니까 위에 뜨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부상을 쓰면 좋은데 부상을 할 때 어떠한 이렇게 반응조 챔버라는 곳에다가 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입자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 물보다 무거워가지고 가라앉네. 그럼 침전을 시키면 되고요. 이 친구가 물보다 가벼워서 떠. 뭐 이렇게 뜨면 당연히 부상을 하면 돼요. 근데 비슷한 경우에도 어떨까요? 유사히 밀도가. 그렇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그럴 때는 돈을 들어서 약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대기 중에 우리 공기 있잖아요. 공기방울을 이렇게 막 가해줘요. 뽀글뽀글뽀글뽀글 계속 그러면은 얘가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위에 뜨겠죠. 그러면 돈도 안 들고, 그죠? 공기, 대기 중에 있는 우리가 아무 돈 쓰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럴 때 부상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이렇게만 구별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것은이니까 맞는 보기만 한번 봅시다. 1번이 적합한데요. 침전 속도가 느리고 작거나 가벼운 입자를 짧은 시간 내에 분리시킬 수가 있다.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침전되면 어차피 침전되지 못하고 이렇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띄워서 제거를 하고 가벼운 입자, 요 느낌이 가벼운 입자죠. 그럴 거를 짧은 시간 내에 분리하는 것으로 부상이 침전보다 좋다라는 거. 1번. 나머지 뭐 유해 중금속, 어려운 색도, 경도, 그 다음에 빠르고 큰 입자 같은 경우는 침전이 낮죠. 그래서 2, 3, 4번은 아니고 1번만 적합하다. 23번. 우리가 지금 8번째 회차까지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슬러지 계산 파트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함수율이라고 하는 게 98% 슬러지를 농축을 통해서 94%짜리인 슬러지를 얻었다. 이때 슬러지 부피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원래 거에 몇 분의 몇이 되는지를 찾으면 되겠어요. 또 슬러지라고 하는 거 우리 활성 슬러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봤잖아요. 슬러지는 물 있고 고형물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고형물로만 100%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물 속에 있는 어떠한 밥을 분해해가지고 그 미생물이 살쪄서 가라앉은 건데 그 비율이 물보다는 적겠죠, 많이. 자, 그 값이 얼마래요? 함수율이 98이라는 거는 물이 98이라는 거예요, 100 중에, 그죠? 슬러지를 100으로 봤을 때. 그럼 고형물은 2%다 이렇게 됐고요. 이러한 슬러지 친구를 어떤 과정을 거친 거예요, 지금? 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쳤네요. 농축 과정을 통해서 농축 슬러지가 됐어요. 이 슬러지도 또한 TS와 W로 이루어져 있겠다. 문제에서 보니까 함수율이 94%였으니까 W2가 94%가 되겠고요. 고형물이 6%. 어떤 느낌인지는 이제 대충 오셔야 됩니다. 원래 슬러지의 구성 성분, 그다음에 농축 후의 구성 성분을 보니까 이것은 비율일 뿐이에요, 여러분. 2에서 6으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고형물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물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농축 과정을 통해서 W가 일부 짠해진 거죠. 짜짐? 말이 좀 그런데 물만 짜진 거예요. 물의 비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형물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농축조라는 것을 그려보고 유입 슬러지, 유출 슬러지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농축조를 거친 슬러지는 농축 슬러지라고 해주시면 돼요. 소화조를 거치면 소화 슬러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유입 슬러지와 농축 슬러지를 각각 적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똑같이 성상 적어줄 건데 공식을 유도를 할 거다 보니까 슬러지 1, 슬러지 2라고 할 거고요. TS2W2 여기 적혀져 있는 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죠. 6%, 94%. 유입 슬러지도요. 98%, 2% 위에 먼저 써야 되겠다. TS1이 2%, W2가 98%. 농축조에서는 뭐다? 빠져나가는 것은 물만 빠져나갔습니다. W만 제거. TS는 변하지 않습니다. 0입니다. 빠져나가는 것 중에.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부피도 하나씩 써줄게요. 슬러지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갔는데 얼마만큼 슬러지가 나왔다. 유입되는 TS량과
유출 TS량이 같을 것이다 라고 풀이를 가셔야 되죠? 이 문제 쉬워요. 제가 좋아하는 문제인데 TS의 변화는 없다라고 증명하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TS의 량이에요. 양. TS 농도, TS1, V1. 농도 곱하기 부피는 유출 TS2, 부피2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물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우선은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외우실 거예요. 농축에서 쓰는 계산식입니다. 그럼 저 네모식에다가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면 굉장히 이제 간단해질 거예요. 중화적정식과도 유사한 식이죠? 중화적정식은 N1V1은 N2V2, NV는 N-V'처럼 산의 당량과 염기의 당량이 동일했을 때 중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유입되는 고용물량과 유출 고용물량은 같습니다.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농축을 했다고 해서. 자, 그럼 TS1 얼마예요? 2%. 부피는 모르고 V1. TS2 6%. V2. 그럼 뭐 문제에서 용적, 나중 용적을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걸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V2로 정리하십니다. 농축된 슬러지 것의 부피는 6 나눠줄까요? 6분의 2 V1. 처음 용적의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겠네요. 원래 3분의 1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봤을 땐 어때요? 98%에서 94%, 4 정도밖에 안 줄은 것 같은데요. 용적이 굉장히 축소가 돼서 3분의 1. 예를 들어 99세제곱미터짜리였다면 33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굉장한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장점이 후속 설비의 용적을 줄여줄 수 있다. 펌프 이런 것들. 물을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크기들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축조는 웬만하면 슬러지 처리에 가장 처음 들어오는 공정이 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요 노랑 박스시 굉장히 중요해요. TS1, V1은 TS2, V2.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숫자만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97%였는데 93이 됐다는 등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함수율이 97이면 고형물은 3이겠구나. 그래서 몇 분의 몇 찾아주는 거는 뭐 식은죽 먹기죠. 그 다음에 23번 가겠어요. A 공장에 BOD 400명이 배출하고 있네요. A 공장의 폐수량이 200이고요. 이 공장 폐수의 BOD 값이 얼마니?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BOD는 50g이다. 자, 또 수질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양을 구하라고 하면은 농도에다가 부피나 유량을 곱한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킬로그램 찾아봐. 그러면 킬로그램 per 리터였어? 1kg per 리터. 근데 그것이 10리터가 있어. 10개가 있다는 거네요? 그럼 리터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10kg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건 농도랑 부피의 곱인데 이 문제에서는 미지가 뭐예요? 미지가 농도. 구하고자 하는 게 농도. 이 친구가 X면은요. 부피나 유량 알려준 거 어딨죠? 200 있네요. 양 어딨죠? 양? 양이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BOD 50g이 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예쁘게 써보면 50g per 한 사람이 하루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BOD 배출량. 근데 이 값은 총 배출량은 아니에요. 왜냐면 한 사람이 아니거든. 400명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2000인가요? 2만이구나. 02 3개에다가 20이니까
2만 그램 per day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다가 대입을 해서 써볼게요. 자, 양자리에 2만 그램 per day 적고요. 농도는 모르고요. 부피 혹은 유량이 200세제곱미터 per day. X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100인 것 같은데, 100? 따라서 X는 2만 그램 per day 나누기 200 세제곱미터 per day. 자, 데이 예쁘게 지워지고요. 미리그램 per 리터로 찾아야 한다. 일단 숫자 지워볼까요? 100. 100g per 메타 3승 나와요? 분자 분모 1000배씩 작게 해보면 미리그램. 분모는 리터. 정답은 100mg per 리터 되겠네요. 수질에서 좀 강조하는 개념이 양은 농도 곱하기 부피 혹은 유량이라는 점 이야기하고요. 25번. 계산이 좀 많네요. BOD가 400, 유량이 3000, MLSS가 3000. 8시간으로 운전할 때 FMB를 구해보시오. 자, FMB라는 것도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자, F는 푸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M은 마이크로 미생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밤양, 유기물량 대비 미생물량이다. 그래서 이런 활성 슬러지나 이런 생물학적 공정을 운전을 할 때 밥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고, 그죠? 미생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고액 분리가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침전지에 가면은. 그래서 이 비율이 0.2에서 뭐 0.4 정도가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는 운전되는 수치이거든요. 고값에서 조금 변화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반송을 빨리 해준다는 등 M이 부족하면, 그다음에 F가 너무 많으면 조금 부하를 줄이던지 뭐 이런 대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F는 어떻게 구해요? BOD 곱하기 Q죠? 이래야지 먹이량이죠. BOD 농도에다가 밤 농도에다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미생물 농도에다가 미생물 안에 있는 최적.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모칸 포기조. 2차 침전지 반송해서 이 포기조의 최적을 곱해야지만 이 안에 있는 미생물 농도 곱하기 최적을 해야 총 미생물량이 나오겠죠? 그럼 계산식에다 넣으면 끝 아닌가요? BOD 400, 3000 유량, 그다음에 X가 3000이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최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체류 시간이 나와 있어요. 여기 식에서 시간이 숨어 있는 거 눈치채셨나요? T는 최적을 유량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으니까 T분의 1로 넣으면 되잖아요. T분의 1. 노랑 색깔이 T분의 1이고 BOD와 X는 그대로 놔두고, 그럼 최적을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지우고 BOD 400에다가 MLSS X 3000 체류 시간 8시간 이렇게 적으시면은 미리그램 퍼 리터 지워지고요. 지금 데이로 바꿔야 돼요. 아워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FMB가. 여기 지금 단위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데이로 바꿀 거예요. 24아워 하루에 하면은 8, 3에 24죠. 3 지우고 1000 남죠. 1000분의 400이면 0.4 나오겠어요. 그죠? 1000분의 400. 그래서 FMB라고 하는 게 제가 여기다 단위를 쓰진 않았지만요. 분자는 BOD 총량, 분모는 미생물 총량, 그리고 유량을 곱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나와야 돼요. 이게 FMB 단위예요. 여기를 아워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루치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24시간 곱해서 정답 산출하기. 다음 26번 문제 풀어봤던 거나요? 차염소산 이온 클로라민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 읽어보니까 액체염소의 주입으로 생성된 유리염소나 결합염소의 살균력의 크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녹입니다. 그러면 염소 하나와 OH가 하나 만나고 염소 하나와 H가 만나요. 이렇게 녹아요. 얘가 차염소산이고요. 이름이 소독에 관여합니다. 근데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좋아하는 pH는요. 5에서 6일 때 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요. pH가 높아졌어요? 8 이상으로? 그럼 8 이상으로 높아진 경우는 살짝 염기성에 가까워지는 거죠. 화학은 항상 뭐가 일방적으로 많은 걸 싫어해요. 동등한 게, 평형을 이루는 게 좋죠. 그래서 차염소산이 왜 이렇게 염기 물질이 많아? 나 수소 있는데 내가 수소 줄게. 하고 이렇게 해리가 돼버려요. 수소를 주면서 중성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엔 이 OCl-라고 하는 친구의 이름은 차아염소산인데요. 똑같이 전하를 띄고 있으면 뒤에 두 글자만 더 붙여주면 됩니다. 이온, 차염소산 이온이에요. 그리고 별개로 수중에 암모니아가 존재했을 때 차염소산이 만나서 뭘 생기게 한다라고 했나요? 클로라민, 결합염소라는 거를 생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네모칸 친구들이랑 이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자, 암모니아라는 거는 NH3라고 생겼는데 염소가 결합이 되면 H가 하나가 염소로 바뀌고 또 염소를 넣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세 가지까지 결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염소가 한 개인 상황인데 또 염소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NH에다가 Cl이 두 개가 생기고 H2O가 나오고 마지막까지 해줘야 되겠죠. 두 개짜리에다가 또 염소가 들어가면은 세 개짜리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 파랑 색깔 동그라미 친구들도 이름을 클로라민이라고 불러줘요. 클로라민, 결합염소. 염소가 하나 있으면 우리 모노드라마 이런 거 이야기 해봤죠. 모노클로라민이고요. 염소가 두 개 있는 애는 디클로, 다이클로라고 하기도 해요. 영어 스펠링이 D 이렇게 돼요. 다이, 디. 얘는 트리클로. 요 세 가지 모노, 디, 트리 크게 구별하지 않고 클로라민, 결합염소라고 총칭하는데요. 이때 소독력, 살균력의 크기를 나타낸 것은요. 차염소산이 제일 크고요. 80에서 한 100 정도. OCl- 차염소산 이온 형태보다요. 그 다음에 클로라민이에요. 결합염소. 그럼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럼 소독력이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pH가 높기보다는 낮은 편이 좋고요. 그래야지 얘 형태로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질소화합물들이 존재하면 수중에 자꾸 결합염소를 만드니까 질소화합물이 웬만하면 없는 곳에서 염소를 주입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살균의 효과가 있겠어요. 정답 26번에 3번인데요. 기사 문제에서도 간간히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순서 찾기. 다음. 위플이 구분한 하천의 자정장경 단계 중에 용존산소가 아주 낮거나 때로는 거의 없어 부패 상태, 썩는 상태에 도달하는 지대 어디예요? 활발히 분해하는 지대죠? 너무 쉽다, 그죠? 정답 4번이고요.
28번에 침전지 또는 농축조에 설치된 스크레이퍼의 사용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네요. 스크레이퍼는 이제 긁어주는 거죠.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슬러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전지라든지 농축조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슬러지들이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예를 들면 끝에 살짝의 경사를 두게끔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은 이런 형태거나 바닥에 모인 이 슬러지 이쪽에 있는 것이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긁어내주는 거를 스크레이퍼라고 하는 친구. 정답 4번이에요. 29번. 다음 수처리 공정 중 스토크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공정. 소화조, 침전지, 폭기조, 살균조 중에서 침전지죠. 스토크 법칙은 침전 속도를 증명한 법칙이잖아요. 침전에 관련된 정답 2번이고요. 30번. 유기물 형태네요. 그죠? C가 2개짜리고 H가 5개, N 하나에 O 2개짜리 친구가 150g이 있대요. 이때 필요한 산소 얼마니? 최종 산물은 요런 애들이다 그랬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화학식을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C 2개, H 5개, N부터네. N 하나, O 2개.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산소 얼마인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종 산물을 문제에서 나온 대로 써줘야 돼요. C는 무조건 CO2. 일단 바로 쓸게요. 2개 CO2. 여기 2개 있으니까 C가. H2O에다가 HNO3. 산소가 가장 마지막에 적혀줘야 됩니다. 수소를 할 건데요. 수소만 보세요. 왼쪽에서. 수소 어디 있어요? 5개 있죠. 는 이쪽 부분 몰라요. 더하기 여기도 수소가 하나 있어. 아, 질소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죠? 질소 1개니까 여기 1개, 1개다. 수소 1개가 돼요. 그러면 X가 4니까요. 2묶음짜리니까 2, 2는 4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제 다 됐어요. 산소만 하면 돼요. 최종 궁금한 게 여기 자리예요. 이쪽에 산소 2개 있다. 2개 더하기 X는 2, 2는 4 더하기 2, 1은 2에다가 3, 3, 1은 3. 그럼 몇 개인가요? 7개네, 7개. 그렇다고 7 대입하시면 안 되죠. 7이 14가 되잖아요. 2묶음짜리니까. 7로 되려면 2분의 7을 하셔야지 최종 7이 돼요. 14 넣으시면 안 되고. 자, 그럼 이제 반응식을 완결했다. 그럼 이제 밑에다가 비율 적기, 비례식, 분자량 대 미지값. 분자량 계산해 볼까요? 24 더하기 5 더하기 14 더하기 32, 29, 32, 61, 14, 75네요. 75 땡땡. 이렇게 생긴 애 75가 있으면은 산소는 2분의 7 곱하기 32만큼의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75 아니고 150g 있다 그랬네, 문제에서. 미지? 얘 150g 있다고 여기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150 넣고요. X. 그럴 때 산소 2배 필요한 거네요. 75일 때는 2분의 7 곱하기 30이면 2배로 늘었으니까 7 곱하기 32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224. 정답은 4번이 된다. 31번. 폐수 처리에서 여과 공정에 사용되는 여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일단 여과에 대해서 흡착도 좀 잘 진행이 돼야 되겠죠. 유기물을 붙이는 능력이 좀 있으면 되는데 모래라든지 무연탄, 규조토 이런 애들은 사용이 되는데 유리가 사용될까요? 깨지면은 끝나는데, 그죠? 이렇게 위험한데 여과 공정에 유리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리고 32번도 간단히 되네요. 적조 현상을 할 때는 부역량화나 적조 현상은 질소 아니면 인이 정답인데요.
2번에 인이 있어요? P? 33번. 침전지 유입부에 설치하는 정류판의 기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네요. 베풀 정류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유입이 한 요 정도로 들어온다 할게요. 유입. 유출은 또 여기서 되겠죠? 자, 어떠한 입자가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요. 그럼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노란 색깔을 보시면 뭔가 누군가랑 만나야지 처리되건 말건 할 텐데 그냥 있다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유입구 부근에다가 정류판이라는 애를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판때기인데 뭐 구멍이 뚫려 있겠다. 이렇게. 뭔가 정류에서 느낌이 오지 않나요, 여러분? 흐름을 일정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가게 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섞이게끔 해주는 거죠.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침전지 유입수의 균일한 분배와 분포. 한쪽에서만 떠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아래쪽까지도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33번에 1번이고요. 다른 보기는 보지 마세요. 베풀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찾으면은 1번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4번. 다음 보기 중 물리적 흡착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한번 풀었었는데요. 그죠? 흡착에는 물리와 화학적 흡착이 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테이프 붙였다 띄는 것처럼. 근데 화학적 흡착은 결합을 해버리는 거라 그랬죠? 칠판과 제손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다시 못 띄어요. 그래서 물리는 가역적,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 화학은 비가역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떠한 화학적인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빨라지고요. 물리적은 온도가 높기보다는 저온에서 더 잘 된다는 점,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층으로 되는 거죠. 칠판이랑 제 손이 결합을 하는데 이 자리는 이미 제가 결합을 해서 누구도 결합이 안 돼요. 이 위에 또 누가 결합한다? 그 손과 손은 안 되는 거예요. 칠판과 손이 만나야 돼. 칠판이 흡착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한층 두께 정도 되는데 물리적은 그냥 화학적 결합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떴다 붙었다 아무 데나 붙었다가 떼었다가 하는 거니까요. 다층 형태고요. 분자량이 클수록 흡착이 잘 되는 것도 얘는 크면은 일일이 막 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무거워야지 이렇게 또 하고 와서 붙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로의 표면은 아니고 표면에서의 흡착을 이야기할 때 한정적인 부분이라 했어요. 내부로는 당연히 가벼운 친구가 빨리 들어가겠죠. 그러면 물리적 흡착에서 니은 디귿 리을만 맞았죠.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기역 아웃. 온도가 낮을수록 다층 클수록 잘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크롬산 이온인가요? 크롬산? 중크롬산 칼륨 기억나시죠? 저기에다가 K2가 들어오면 중크롬산 칼륨인데 이 이온에서의 크롬의 산화수를 찾아봐라 그랬네요. 좀 색다른 문제. 뭐 많이 화학적인 문제 같은데요. 자, 요 형태에서 지금 E 플러스라고, E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2개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E 마이너가 남으려면 만약에 아무런 수치가 없으면 0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크롬을 아직 몰라. 근데 크롬이 지금 2개 있어. 산소는 알잖아요, 산소. E 마이너죠, E 마이너? 근데 그게 7개 있어. 그러면 자, 요거 x로 두시면 돼요. 2 곱하기 x 더 마이너스 14.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네. 그럼 14가 쫄로 넘어가니까 12. 그래서 x가 6 플러스
플러스 6이 나온다. 크롬은 그래서 육각 크롬이었구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회차 문제 풀었고요. 9회차도 가볼게요. 16번에 다음 지구상 존재하는 담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는 그랬는데요. 또 지난 회차에서도 해수와 담수를 이야기했죠. 해수는 염분이 많은 물이라서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염분을 제거하고 담수를 얻어내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해수가 하필 이렇게 비율이 커요. 97%고 담수가 3%고요. 그 담수 중에서의 지금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가장 많은 애는 빙하예요. 빙하. 하필 3% 중에도 가장 많은 게 빙하네요. 그죠? 극지방에만 있는. 그 다음이 하천수, 호소수겠죠. 하천이 그래도 그 다음이고 호소고요. 그 다음에 지하. 지하가 먼저네요. 지하. 그다음에 수분. 보통 요 네 가지 순서고요. 지표수 안에 1번과 2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천, 호소.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못 보는 순위라고 생각해서 외웠거든요. 빙하는 뭐 가면 볼 수는 있지만 거의 못 보고요. 빙하보다 지하수는 그래도 땅 파면 보이겠다. 그죠? 지표수는 워낙 잘 보이고 수분은 평상시에 뭐 물만 끓여도 보이는, 볼 수 있는 그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우선 16번에. 그다음 17번 폐수 처리에 있어서 활성탄은 어떤 목적이에요? 흡착이죠. 뭐 흡착. 활성탄, 흡착. 정답 1번. 18번 염소가스를 물에 흡수시켰을 때 살균력은 pH가 낮은 쪽이 유리하다고 한다. pH가 9 이상에서 물속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제가 염소의 살균력 순서 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염소라고 하는 게 물에 녹으면 염산과 차염소산이 생기는데 이 반응은 pH가 5에서 6인 경우에 생성이 되고 pH가 높아지면 어때요? 8, 9 이상? 차염소산이 수소를 내놓고요. OCl-로 해리가 된다.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찾아주면 되겠다. 2번이 맞네요. 차염소산보다 이온 형태가 더 많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4번 보기에서는요. 이게 좀 맞지 않죠. 모노클로라민이라고 쓸 거면 하나로 쓰거나 아니면 디클로라민이라고 쓰면은 염소가 2개고 수소가 1개 형태로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화학식이 됐네요. 어쨌든 정답은 2번이다. 다음 19번 BOD 용적부와 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뭐에다가 곱하고 되게 복잡해 보여요. 보기들이. 간단히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첨자가 빠졌는데 용적당 부하니까요. BOD, Q, 용적. 이것이 BOD 용적 부하고요. 단위는 kg per 메타 3승 데이. 그럼 우선 뭐 곱하기 뭐고 뭐를 나눈 건지는 걸러질 수 있겠다. 그죠? 유입 폐수 농도지 유출 폐수는 다 아니고요. 2번, 4번 땡. 1번, 3번 중에 유입 농도, 유입류량 곱하고요. 미생물 용적을 곱한 값이다. 미생물이 아니네요. 그죠? 1번이 맞죠? 1번. 포기조 용적을 곱하는 거죠? 아, 나누는 거죠? 곱하는 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BOD 농도에다가 유량을 곱해주시고 포기조의 용적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단위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BOD 농도는 어떻게 써줘야지 될 것 같아요? kg per 메타 3승으로 써줘야지 되고요. 밀리그램 per 리터로 문제에 나왔으니까 밀리그램 per 리터로 쓰고 곱하기 유량 메타 3승 per 데이 곱하기 포기조 용적
그래야지 킬로그램 퍼 메타 3승 데이가 나올 텐데. 단위가 맞았나 한번 보세요. 일단 아래 용적은 괜찮고. 이 친구가 무슨 값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킬로그램 퍼 메타 3승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메타 3승 지워지고 이 단위랑 맞아질 텐데. 그럼 한 번에 가지 않죠? 1000으로 나눠주셔야 된다고 했죠?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200mg per L라는 수치는 한 번에 킬로그램 퍼 메타 3승으로 환산을 할 때 분자는 1000배가 2배 커졌고 2번 그래서 10의 6승만큼 커졌는데 분모는 1000배밖에 안 커졌으니까 불공평해서 분모에다 한 번 1000을 더 곱해준다. 그리고 200으로 써주니까 0.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1000으로 나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단위와 요 단위 1000으로 나누고요. 용적으로 나눠주셔야지 용적 구하식에 해당하는 단위가 완성이 된다. 19번에는 1번이 정답이고요. 20번 0도씨 얼음 0도씨 물에 1리터의 무게 차이는 몇 g입니까? 물과 얼음의 밀도 0도씨에서 각각 얼마인지 주어졌어요. 자, 이런 것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0도씨 얼음 1리터 0도씨 물 1리터 무게 차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알파그램, 베타그램 빼면 되죠. 문제는 두 가지 다 부피로 나와 있다는 점. 그럼 밀도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고려해가지고 각각 무게로 환산을 하고 빼기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인데 세제곱센치랑 같은 단위가 밀리리터이죠? 자, 알파, 베타 찾을게요. 알파. 그램이에요, 그램. 자, 얼음부터 제가 썼으니까 얼음 거는 지금 밀도가 0.9167. 그럼 1리터라는 거를 바꿉니다. 리터 지우고 그램으로 갈 건데요. 지금 밀리리터로 알고 있으니까 0.9167. 그래서 부피를 무게로 이제 바꾸시고 단위 환산만 하면 되죠. 10의 3승 mg 리터. 결론적으로 0.9167에다가 1000을 곱하면 되니까 알파는 916.7g 나오겠다. 그죠? 그럼 물은 안 해도 999.8g이겠네요. 물 그래도 해봐야 되겠죠? 물의 무게는 내가 1리터라는 물을 가지고 있어. 무게로 바꿔볼 거야. 무게를 재볼 거야. 그러려면 밀도를 알아야 된다. 밀도가 0.9998 g per 밀리리터. 단위가 안 맞네요. 밀리리터 지워지고 리터도 지워지고 1리터에 1000. 그래서 요 값을 1000 곱하니까 999.8 999.8 빼기 해주시면 정답 나오는데요. 83.1 정답 4번. 부피 무게 환산하는 거는 밀도만 알면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A 도시에서 발생하는 맨날 A 공장 폐수, A 뭐 이렇게 나와 A 식품 공장 2000의 하수를 1차 침전지에서 속도가 2m/day보다 큰 입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면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지난 회차에서 문제 풀 때 제가 스토크 법칙 기억나시죠? 하면서 한번 적었고요. 그거 말고 하나 더 같이 알아두세요. A분의 Q2까지 알아두면은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그게 쓰이게 돼요. 지금 침전 속도가 나와 있는데 얼마로? 2m/day로 나와 있죠. 표면적을 구할 거예요. 중간에 이 친구에 대한 데이터는 이용할 수가 없는 식. 그러면 얘와의 관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2m/day A 놔두고 A 찾아야 되고요.
유량 2000? 완전히 제거니까 100% 제거네요? 여기다 100 쓰는 거 아니죠? 100%라고 하는 거는 1로 쓰는 거고 90%라고 하는 건 0.9라고 쓰잖아요. 비율이니까 100으로 다시 나눠서 이 자리에 1 넣으면 돼요. 100이네 100. 1000이구나. 2 하니까요. 그래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지 이 속도를 갖는 입자들 모두 다 제거 가능하다라는 값입니다. 다음 오염물질 중 함유하는 폐수 중 알칼리 조건에서 염소를 첨가해서 산화시켜 제거하네요. 알칼리 염소주의법 시안인데요. 시안. 시안 아니면 크롬이에요, 여러분. 그죠? 항상 시안 아니면 크롬. 크롬은 환원 침전. 시안은 염소 주입. 알칼리 염소 주입. 그래서 시안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산화시켜요. 이때 염소가 들어가요. 산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CO2랑 N2로 무해한 물질로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면 끝. 수중에 있으면 유독한 물질이지만 대기 중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알칼리 상태에서 염소를 주입해가지고 산화시켜서 날려보낸다. 정답 시안 1번이고요. 23번. 정수시설에서 오존 처리에 관한 설명 가장거리가 먼 것. 정수장에서 오존은 왜 쓸까요? 소독이 있죠, 소독.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이 있어서 원수 중에 미량의 유기물질의 성상을 변화시켜 탈색 효과가 뛰어난 편이다. 맞고요. 만냄새 물질도 제거할 수 있고요. 소독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소독 부산물은 적게 형성합니다. 소독에서는 염소 아니면 오존인데요. 살균력은 오존이 너무 큰데 단점이 있으면 뭐가 없죠? 잔류가 안 된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잔류성이 뛰어나 아니고요. 소독 효과를 얻기 위해선 염소를 추가로 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죠. 주입해야 된다. 염소와 병용 처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엔 항상 염소를 넣으셔야 돼요. 아무리 정수장에서 소독을 막 깨끗이 살균력이 세게 잘 해도 우리 집까지 오는데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소독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염소라는 친구를 같이 해줘야지만 된다. 3번에 소독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염소는 단점 중에 부산물 THM이라고 하는 부산물을 형성을 해요. 근데 오존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소독이 됩니다. 24번. 다음 중 부상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진공 공기 부상, 산화 부상, 공기 부상, 그냥 공기, 용종 공기 부상이 있는데요. 정답은 공기가 안 들어간 산화 부상이 아니죠. 얘는 지어낸 말이네요. 산화. 부식시키는 거, 산화시키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공기 이용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의 공기를 이용하냐, 그냥 공기, 대기 중의 공기를 이용하냐, 녹아있는 공기를 이용하냐 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 4번의 용종 공기 부상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요. 엄청나게 공기를 집어넣어놔요. 특히 뭐 맥주병 같은 거 보시면 땄을 때 쫙 올라오는 그 탄산 있죠. 그런 것들이 용종 공기가 되면서 미세 입자들이 맥주병을 딱 땄을 때 이렇게 같이 떠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상을 할 때는 용종 공기 부상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아니다. 25번. 상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일시 저류하는 정수지의 역할 설치 기능과 이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는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미 깨끗하게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번 정수 처리한 그 100%의 양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10톤을 다 정수 처리했는데 하루살이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일시적으로 어디다 예비로 저장을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누수가 생겼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시 저류를 해놓는데
이때 이 저류하는 시설을 지하에 왜 설치할까?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오염될까 봐 그런 거죠, 뭐. 1번. 염소와 충분한 시간 동안 접촉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지상에 설치하면 처리수에 미량의 영양염료가 존재하면 조류가 발생이 돼서 강압성을 하고 증식을 해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 살균제가 태양광과 접촉하면 분해하여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처리수 중의 고용물질과 유해 중금속을 침전 제거할 수가 있다. 정답은 4번이네요. 가장 거리가 먼 것. 처리수 중에 고형물과 유해 중금속을 침전시키려고 지하에 두는 것은 아니죠. 나머지 무기들은 그럴듯하게 그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데 유해 중금속이라든지 고형물질은 이미 없어야 돼요. 상수 처리가 끝난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살균, 염소 소독 이제 계속 해줘야 되죠. 우리 집까지 올 때 동안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영양염료 존재하면 조류 발생해가지고 수질도 안 좋아지고요. 햇빛이랑 만나게 하면 또 살균제가 다른 형태로 분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지하에다가 외설을 저장을 해놓는 거구나. 정리하실 수 있겠죠? 정답 4번. 26번. 에탄올이네요. C2H 5개 OH 에탄올. 이 에탄올에 완전산화할 때 THOD와 TOC의 비율을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는 있는데 단순하게만 조금 더 접근을 해볼게요. THOD, TOC. 왜 영어로 내고 난리야, 그죠? 우리말로 정리할게요. TH라는 건 이론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론적. 가운데 O는 산소, D는 요구량. 이론적으로 이 친구가 완전히 분해할 때 산소 얼마 필요한지 찾아봐. 아래는 토탈, 총. 올가닉이에요, 올가닉. 산소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결합된 탄소. 그러니까 유기물 속 탄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풀이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더 간단히 가볼게요. 분자는 산소 차질, 분모는 탄소 차질. 산소와 탄소의 비를 물어본 거와 같습니다. 일단 산소라고 하는 것을 한 개 있네? 16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산화 분해할 때 산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에탄올이라는 친구를 산소랑 만나게 해서 CO2가 되고 H2가 되는 그 반응식 속에 이 자리 있죠. 산소가 얼마 필요한지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반응식 완결시켜 볼게요. C 2개니까 CO2 2개, H 6개네요. 그럼 H 6개 되려면 3. 산소 할게요. 1 더하기 X는 2, 2는 4, 3, 1은 3. X가 6이 나와야 되니까 3, 2, 6. 자, 반응식 완결시켰고요. 근데 문제는 분자량과 미지값을 아래쪽에다 적을 때 얘가 46이었나? 46일 때 3 곱하기 32만큼의 산소가 필요한 것까지는 내가 이 반응식을 통해서 찾았는데요. 미지가 없어 지금. 그럼 뭐 에탄올 92일 때는 얼마 필요하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뭐 1로 놓으세요. 1. 그럼 산소 X는 어떻게 되냐면 크로스해서 곱하니까 46분의 3 곱하기 32만큼 필요한 걸 찾았어요. 일단 산소 자리에 넣을 거예요. 46분의 3 곱하기 32. 그 다음에 유기탄소 갈게요. 유기탄소도요. 46이라는 것 중에 얘가 46, 에탄올 분자량 46. 46 중에 탄소가 차지하는 값은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요. 유기탄소. 하나에 12짜리인데 두 묶음 있으니까 2 곱하기 12. 46이라는 값은 전체 값이고요. 그것 중에
탄소의 비율을 적은 거예요. 보니까 46 이렇게 지워진다. 그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요거 나누기 요건데 4 나오네요. 4. 자, 일단 정답은 4예요. 원칙적으로 좀 풀이를 했고요. 이제 단순하게 가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차피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이 미지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도 여기다 이제 X 하지 마시고 이 비율에서 산소만 가져오시면 돼요. 46 없애고 3 곱하기 32 산소. 그 다음에 얘도 46 어차피 46 중에 얼마니까 탄소도 딱 에탄올만 보면 나와요. 만약에 에탄올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3개 곱하기 12, 3 곱하기 12 이렇게 바로 가시면 돼요. 전체 값은 어차피 지워지니까 분자는 반응식을 세운 후에 32 앞에 무슨 숫자가 오냐 보시면 되고요. 탄소는 몇 개냐? 탄소가 2개고 하나에 12다. 이런 비율로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응용해 볼까요? 쉬운 걸로 갈게요. 이거 포도당. 포도당의 THOD 나누기 TOC 찾아보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산소 나누기 탄소. 탄소는 쉽죠? 6개가 있고 하나에 12개. 산소는 반응식을 꼭 세워봐야 됩니다. 6O2, 6CO2, 6H2O. 뒤에는 사실 필요 없죠. 6 곱하기 32가 산소잖아요. 그래서 66 지워줘가지고 32 나누기 12 정답 그거예요. 2.67인가 저거 계산하면? 2.67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떤 에탄올이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에탄올 혹은 어떤 유기물 속의 탄소 개수 요것만 바뀌어요. 그리고 산소도 반응식의 앞에 몰 비율만 바뀝니다. 다음 갈게요. 경도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본 것 같은데요. 나트륨은 농도가 높을 때 경도가 비슷한 작용을 해서 유사경도, 가짜경도, 가경도 이런 표현 썼었죠. 1번 맞고요. 2번 이가 이상의 양이온의 금속의 양을 수산화 칼슘으로 환산해서 ppm 단위로 표시한다. 땡. 경도 도로 끝나니까 CaCO3로 환산이죠. 탄산칼슘이지 수산화칼슘 아닙니다. 3번. 센 물 속의 금속 이온들은 세제나 비누와 결합해서 세탁 효과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경도,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높은 물은요, 세탁이 잘 안 돼요. 결합이 좀 세게 돼 있어가지고 거품이 형성이 안 돼서 세탁 효과가 떨어집니다. 4번에 경도 중 탄산 이온과 중탄산 등과 결합된 형태로 있을 때 탄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탄산 경도라고 하고 끓이면 CO2가 날아가서 침전 제거되니까 경도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진다. 침전 제거되는 건 요거가 생겨서 그래요. 탄산칼슘.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경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일시경도라고 한다라고 했죠. 정답 2번 찾는 거. 근데 약간 좀 그럴듯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기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28번. 이것도 혐기조와 호기조의 구성으로 질소 제거는 되지 않지만 하수 내에 유기물 산화와 생물학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적합한 것. AO 공정이라고 그랬죠? 혐기조의 언에어로빅의 A, 호기조 옥식의 O. 그래서 AO 공법. 정답 1번이네요. 29번 농황산의 비중이 1.84. 이렇게 비중이 1이 아닌 경우는 문제에 나오는 건 드문데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풀이하셔야 되겠죠. 농도는 70% 정도라면 이 농황산의 몰 농도는 그리고 분자량 알려줬어요. 자, 농황산. 농황산도 농도가 높은 황산이어서 그렇지
그냥 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묽은 황산 이런 것처럼요. 이것에 내가 찾고자 하는 거 몰 퍼 리터 쫄지 말고 쓰세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고요. 몰 퍼 리터 적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값을 제일 처음 써야 되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주어진 것들을 보면은 비중, 농도, 그다음 분자량 이렇게 있는데요. 같은 문자를 쓰는, 같은 용어를 쓰는 것끼리는 뭐가 가능해요? 환산이 가능해요, 지금. 근데 지금 뭐예요? 몰 농도라고 돼 있고. 그죠? 여기 농도 찾으라 그랬고, 이 중에 농도 여기 있네요, 농도. 70% weight per weight. 여기다 70%쓸 건데요. 70%는 그냥 쓰기보다는 100분의 70으로 쓰는 게 좋죠? 비율이니까. 100 중에 70이 황산이다. 근데 괄호 안에 W랑 W가 있으면은 무게라는 거예요. weight. 이렇게만 시작하시면 다 끝났어요. 무게 대 무게. 100g 중에 70g이 황산이야. 그럼 분모는 리터로 바꾸고 분자는 몰로 바꾸면 되잖아요. 분자부터 할까요? 몰 생겨야 되고 몰이 생기려면 이 g이 지워져야 되네. 찍찍. 1몰의 정의, 황산.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 붙입니다. 분자량 98에 그램 붙여요. 요거 쓰는 거죠, 98? 1몰로 생기게 하기 위해서 98로 나눠야지 같은 값을 곱한 것과 같고요. 그 다음 분모 리터로 바꾸고 분자 그램. 무게를 부피로 바꿔? 비중이구나, 비중. 아니 밀도인데? 비중 1.84 나와 있죠? 자, S 비중이라는 게 1.84면 밀도는 얼마예요? 단위 붙이면 되죠. 1일 때는 1kg per 리터니까 1.84일 때는 1.84 per kg 아니 1.84 kg per 리터죠. 이 말 뜻은 황산이라는 애 1리터 무게 재면은 물은 1kg이었는데 얘는 조금 더 무겁네요. 1.84kg이란 뜻이에요. 비중이나 밀도를 이용해서 부피와 무게. 그럼 1리터인 게 무게가 1.84kg이니까 그램으로 표현하려면 1840이라고 써도 될까요? 1000 곱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했어요, 시작이. 100g 중에 70g으로 시작해서 분자는 뭘로? 분모는 리터로 하기 위해서 분자량과 비중이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을 보니까요. 어딨남? 13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2번 정답. 30번. 다음 중 슬러지 팽화의 지표로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팽화라는 현상은 뭐예요?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문제점으로서 고액 분리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게 2번 정답이죠? 꽃갈콘 모양 거꾸로 내는 거에다가 1리터 집어넣어 놓고 30분 동안 진강이 잘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몇 미리가 됐냐. 그것을 SVI라고 하는 진강성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50에서 150이 나오면 진강이 잘 된 거고요. 200보다 숫자가 큰 것은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표. 수질 진강 지표. 30번에 2번이었고요. 31번. 1밀리몰 농도라는 뜻이에요. 수산화칼슘이 녹아있는 수용액의 pH는 얼마입니까? 수산화칼슘은 완전 해리한다. 일단 수산화칼슘은 어떻게 생기네요? 수산화칼슘 CaOH2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물질의 농도가 1밀리몰 1몰 농도를 1000배 작게 한 거일 뿐이에요. 밀리몰 농도. 근데 pH를 찾으려면 수소 이온의 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수소는 없고 OH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pH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pH랑 pOH랑 더하면 14이죠? 그럼 내가 pOH를 찾으면 만약에 4였어. 계산해보니까. pH는 10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pH를 직접 찾을 수는 없어요. 수소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수산화 칼슘 이 친구를 농도를 찾아봅시다. OH-의 농도.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은 POH가 되고요. 14에서 빼주면 될까요? POH가 어떤 느낌인지 살짝 오시면은, 자, 밀리몰 농도라는 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EQ까지는 해야 되겠네. pH를 찾으라고 하면 그냥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노르말 농도로 환산이다. 당량을 고려한 농도로 가야지 pH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칼슘은 2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니까 주고받는 개수가 안 맞아. 그래서 당량까지 고려한 농도로 환산을 해서 pH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 CaOH2를 노르말 농도로 바꾼다. 내가 아는 농도는 이 농도, 1mm몰. 그럼 1mmol per liter. M을 2번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EQ가 생기고 몰이 지워져야 되네요. 근데 밀리몰 불편하니까 그냥 밀리 뗄게요. 밀리 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몰인 경우에는 10에 마이너스 3승 오면 되는 거죠? 그냥 몰. 얘가 1000배 큰 단위예요, 단위가. 그럼 숫자는 1000배 작아져야 된다. 그럼 CaOH2 분자량 이거 74거든요, 계산하시면은. 그래서 분자량 필요 없구나. 1몰 농도에 2개의 전자를 주고받네요. OH-가 2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칼슘이 2개 줘가지고. 주고받는 전자의 수는 가스에다 EQ를 붙이니까 이렇게 돼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노르말 농도 계산됐어요. 노르말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같습니다. 뭐가 같냐면요. 뭐 몇 대 몇인지 상관없이 이 농도는 CaOH2의 농도기도 하고 CA 칼슘의 농도기도 하고 OH-의 농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량 농도로 환산을 한 거예요. OH는 2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OH니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밀리몰 농도일 때 그런 거고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밀리몰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우리가 찾은 노르말 농도일 때는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뭐 몇 대 몇인지 다 관계없이 다 같은 숫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로 pH 구할 때는 환산. 그럼 이 중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값이죠. 그러면 OH-의 농도 지금 찾았습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POH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로그 취해가지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3 빼기 로그 2 2.7 POH가 2.7이면 pH는 2개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14 빼기 2.7 그러면 11.3이 정답이다. 해가지고 조금 길게 왔는데요. 다음부터 pH를 찾으라고 할 때는 반드시 바로 노르말 농도로 가시고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n으로 끝나면 as 3개를 붙여서 전체 물질 덩어리 각각의 이온 또한 이 농도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번 위풀의 사지대. 네 가지 지대 단계별로 옳게 쓴 거 그랬어요.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하고요. 정수지대. 1번 정답이네요. 33번 지하수. 지하수는 지하에 있는 물이다 생각하면서 풀이해 보시면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쉽다. 국지적 환경 조건. 자, 여기가 이제 지면이고요. 이 안에 지하수가 있을 텐데 이 위에서 뭘 하고 있냐? 농사를 짓고 있네. 이 위에서는 공장이 있어요. 그럼 이 아래쪽은 웬만하면 이제 공장 폐수, 뭐 중금속 함유도가 높을 거고요. 농사를 지니까 비료, 살충제 이런 성분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아무래도. 그것을 국지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표현을 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지하수는 대기와의 접촉이 제한 또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 성분들이 대체로 환원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산화되기가 힘들어요, 산소가 없어서. 3번. 지하수는 햇빛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광합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주된 생물 작용입니다. 4번. 지하수의 연평균 수온 변화는 지표수에 비해 현저히 큰가요? 지표수가 훨씬 크죠. 햇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2도씨 이상 이렇게 뭐 더 낮을 수도 있고요. 현저히 크다는 게 확실히 틀렸죠. 33번은 4번이 옳지 않고 34번. 이 소비식 이용한 BOD 농도 구하는 것도 되게 자주 보이네요. 이번엔 최종 BOD 구해야 되고요. BOD 5가 240이다. 그럼 소비식 일단 쓰시고요. 1-11-KT. 자, OH가 240. T 자리에 지금 5 넣었어요. 최종 BOD 몰라요. 1-11-0.2 곱하기 5일. 요 값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정답 나오겠죠? 정답은 267 정도 나오네요. 마지막. 하수 처리장 침사지 부피가 12. 유입되는 유량이 60이면 체류 시간은 몇 분이니?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최적 나누기 유량. 이렇게 간단할 수가. 부피가 12, 유량은 60. 근데 아워가 아니고 분으로 구하라 그랬네요. 1분에 아니지. 1시간으로 가는 게 좋죠? 1시간에 60분이죠. 60, 60 지워지니까 12분. 정답 2번 해가지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8회분과 9회분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